모든 것이 기록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의 프라이버시는 엄청나게 침해받게 되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진료의 내역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건강 데이터 보안 문제는 의심이 많이 돼요. 자, 요거는 좀 생소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말이 좀 어렵죠? 원래는 영어죠. 다 원래 영어로 돼 있었죠.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디지털 쌍둥이인데 이게 뭐냐? 결국 아바타예요. 여러분 아바타 하면은 이렇게 나처럼 표정 흉내 내고 있는 이모티콘이나 이모지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아바타는 그 산스크리트 계통에서 왜 신의 혹은 자기의 어떤 표상을 뜻하는 말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영어스럽지가 않죠. 아바타. 인도스러운 힌디의 냄새가 좀 나죠. 근데 이제 아날로그 아바타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종양에 걸리신 분들 얘기인데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진단이 돼요. 그럼 이제 암세포를 좀 키워서 생쥐한테 이식을 하는 거예요. 생쥐 여러 마리한테 이식을 해놓는 거지. 그리고서 이제 그 항암제에 어떤 항암제 초식이 잘 들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쥐한테 미리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제 줬더니 빨리 낫냐, 이 항암제 줬더니 머리가 빠지냐, 저 항암제 줬더니 일찍 다 죽냐, 병이 더 악화되냐, 이런 걸 하던 게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몇 개가 필요한데, 우리의 유전자, 생활 습관. 근데 생활 습관은 사실 스마트폰으로 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는 항상 얘기하죠. 당신의 기계는 절대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각종 의무 데이터. 그렇게 되면 솔직히 건강 문제에 있어서 나의 아바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에 걸리면 며칠 만에 낫는지, 아니면 뼈 부러지면 한 5주 만에 낫는지, 6주 만에 낫는지, 살 좀 찢어져서 꼬매 놨는데 이게 남들보다 빨리 5일 만에 낫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디 14일 만에 낫는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체질이. 또 어떤 약 먹으면 부작용 나오고 어떤 약 먹으면 알러지로 고생하고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건 필요가 없죠. 감기 걸렸는데 물 먹고 며칠 쉬면 낫지 그런 거야. 근데 진짜 큰 병에 걸렸다. 큰 병에 걸렸는데 아직 교과서적으로 확정된 해답은 없다. 아주 첨단의 그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근데 그걸 해본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서 위험성이 미지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있으면 되게 편할 거예요. 그쵸? 나의 디지털 쌍둥이가 있으면은 먼저 그걸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이라 그러면 게임, 오라고 이런 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안 그래요. 요즘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소립자의 운동을 연구하거나 할 때도 전부 다 시뮬레이션으로 연구를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우리는 빛이 늘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빛을 이루는 광자가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밝혔죠.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우스운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여하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잘 쓰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걱정하잖아요. 집안 내력병. 치매 있는 집안 저 엄청 걱정하죠. 나 80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물어보세요, 저한테. 원장, 저기 치매 보험 들어야 돼? 간병 보험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알려드는지 안 가르치냐. 그거 되게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 얘기는 유명하죠. 원래 유방암 집안력이 있어서 그걸 무서워가지고 아예 절제를 해버렸잖아요. 유방암 걸리기 전에. 근데 막상 절제해내고 보니까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더라.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 내력이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진짜. 옛날에 사주 보고 그럴 때 그 궁합 보고 그럴 때 꼭 집안 내력 보고 그랬었대요. 어르신들도 이거 중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조선 시대부터도.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신경과 같은 경우 퇴행성 변화가 많잖아요. 뇌졸중 집안은 언젠가는 뇌졸중이 올 거고 그게 크냐 작냐의 문제지.
그 다음에 뭐 치매 집안은 결국 80세 이후가 되면은 치매 걸릴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데 이걸 미리 알아보는 거죠. 미리 알아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런 무엇이 그 질병의 생성을 가속화하는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억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에 걸릴 병을 가능성을 낮추든지 예방을 하든지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께는 좀 생소하겠지만 지멘스나 다소 같은 데서 연구를 해요. 지멘스는요, 그 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떤 공장이 계속 물건을 찍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똑같은 물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찍어. 그러면서 불량률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감시해. 사람이 일일이 검품할 필요가 없이 이 소프트웨어로 감시해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 사람들이 건강 문제까지 이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멘스는 세상에서 MRI를 만들 줄 아는 몇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안 돼요. 다소는 여러분 경제신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프랑스의 군사기업이에요. 그런 중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미래 먹거리로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군사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현장에서도 바뀌고 있죠. 자, 이게 병원에 가면 접수 수납에 누구 직원 앉아 있고 거기에 가가지고 쭉 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산하던 게 그게 그렇게 먼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전엔 그런 데가 많았는데 코로나 때 비대면 이런 것이 강조되면서 병원에서 드디어 다 키오스크로 바뀌었죠. 키오스크 다 키오스크예요. 이제 여기서 처방전도 발부받고 진료 확인서도 발부받고 세부 내역서도 발부받고 뭐 필요하면 차트 카피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접수대가 없어졌어요. 옛날 고릴 적에 버스에서 버스 안내양이 갑자기 없어졌듯이 병원 접수 수납이 갑자기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도요. 요새 사람이 물건 잘 안 날라요. 왜 요새 음식점 가면은 왜 로봇이 징징징징징징 가면서 뭐 이렇게 뭐 테이블로 물건 안 넣어주면 사람은 거기서 쟁반만 내려서 딱 얹어줘. 이런 시스템 갖춘 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봇이 물류창고서부터 이제 간호사가 주문한 물건을 병동까지 쭉 가지고 가는 거죠.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있지만 원격 진료도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의료 수요가 가장 많아요. 누구시겠어요? 어르신이죠, 어르신들. 아이고, 어르신은 빨간 글자로 쓰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죠. 안 돼요. 어르신들은 이게 좀 힘들죠. 물론 잘 하는 분은 잘 하시는데 영 못 하시는 분들 완전히 헤매요. 그래도 한국 어르신들이 영민해요. 그래서 그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어르신들한테 키오스크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 뭐 이런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잘 안 봐요. 다 좀 할 줄 알아 이제. 그래도 젊은이보다는 변화를 쫓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 어르신들끼리 기술에 대한 불신이 참 많아요. 이게 그 요새 서울시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보면 다 12억이죠. 국민평수 12억이에요. 그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33평 12억. 그러면 12억 안에 그거 다 넣어주잖아요. 식기세척기. 근데 안 써요. 기계가 닦는 걸 못 믿겠대요.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LG랑 삼성전자에서 식기세척기를 연구하는 박사급 연구원들은 다 병신 쪼다란 얘기인가? 이 기술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하세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옛날 고릴 적에 이런 걸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를 꽤 먹었겠죠. 옛날 LG도 아닌 금성에서 밥솥이 처음 나왔을 때 밥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식구들한테 밥 차려줘야 되는데 이게 생쌀이야. 아니면 다 탔어. 이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경제활동을 주로 하셨던 어르신들은 잘 못 믿어요. 그걸. 이해는 해. 그래서 앱도 잘 안 쓰시죠. 딸들이 엄마 이것 가면 병원 안 가도 돼. 여기서
저 검사 결과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줘도 아 됐어 난 몰라 원무과에 가서 그냥 뛸래.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세요. 네, 기술에 대한 불신인데 예, 뭐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아니고 아유 이거 큰 실수였네.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좀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 새 시대에 맞게 생활 양식을 좀 조정하셔서 더 편하게 사시면 좋겠죠. 아이 그래 쓸데없이 오가는 시간 동안에 저기 어디 공원 가가지고 산책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써야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안전하냐? 내 건강 데이터가 진짜 안전할까? 아직까지는 그럴 텐데 전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있는 저는.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저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실손보험에 청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손보험 회사에서 그 환자분의 진료의 내역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까지 조회돼요. 어디까지 그거 알고는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보험회사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나라에서의 건강 데이터 보안 문제는 좀 의심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들여다보면 기분 나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젊은이 땐 왕성하고 좀 즐기고 저 술 먹다가 옆에 사람이랑 사랑 나누고 그냥 에이 이틀 만나다 헤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가볍게 뭐 병도 걸리고 근데 항생제 일주일 먹고 낫고 옛날 얘기죠. 근데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내 데이터를 해킹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당신 더러운 사람 옛날에 문란하게 놀았어.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건강 데이터를 제일 좀 요새 요청하는데 요새 노혼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저 사람이 뭐 속이지 않았냐. 요새 진짜로 나이 좀 들어서 결혼할 때는 건강검진 받고 데이터 주고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보험사 쪽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들여다보는 것도 문제지만 누가 조작을 하면 이것도 곤란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는 분명히 코로나 백신 3번 맞았어요. 근데 아직도 코로나 백신 3번 맞아야 입국이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행전 갈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이제 조작을 해놓은 거지. 근데 그 나라 비행기 다 타고 가서 그 나라에서 이제 입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걸린 거예요. 코로나 백신 안 맞으셨네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가벼운 예를 소개한 거지만은 이거 데이터 조작하면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 뭐 정신과 질환도 없는데 정신과 질환을 가진 환자로 둔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향정신성 막 약물로 중독 치료 이런 걸 했는데 그 이력을 싹 지우고 무슨 단체장 선거에 나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거 위험해요. 그리고 요즘에 건강 데이터가 옛날에는 그냥 의무 차트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기록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몸무게. 심심해서 다 어디 적어 놓잖아요, 핸드폰에. 잠자는 거 스마트워치가 다 기록해. 밥 먹는 거 우리가 앱으로 자꾸 찍어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생활 습관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 진짜 이게 한 곳으로 다 모이고 그것이 데이터가 잘못 오픈이 되면 나의 프라이버시는 엄청나게 침해받게 되는 거죠. 누가 하여튼 좋지 않은 마음을 먹을 때가 문제예요. 근데 인간이란 게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뭐 먼저 좋은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잖아. 어? E는 mc제곱 뭐 이런 훌륭한 공식을 가지고 원자로부터 만들었어요? 핵폭탄부터 만들었어요? 핵폭탄부터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 있을 때 이게 오남용될지부터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은 좀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가 내 데이터를 다 봤어. 그러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은 원래 아프던 데만 아파요. 뭐 한 70세 전까지는. 아니면 집안 내력에 있는 병만 걸리든가. 근데 이제 내 사돈의 팔촌까지 데이터 다 모아서 걔네가 본 다음에 당신은 집안 내력이 있으니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요 부분만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즘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부담보라 그러는데 아니 내가 아플 곳에 대해서는 보장을 다 빼버리고 안 아플 곳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보험을 뭐로 들어 사실. 돈 낭비하는 거지. 요즘도 벌어지고 있는데 건강 데이터가 노출된다? 심해지겠죠.
아주 심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광고의 타겟이 될 수도 있겠죠. 스팸 메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을걸? 되게 귀찮은데. 그래서 G메일에서는 아예 스팸 메일은 따로 자동으로 걸러버리죠. 네이버 메일도 그렇고 다음 메일도 그렇고. 근데 어떤 특정 광고의 타겟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묘하게.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요즘은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도를 유발하는 뇌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혐오감을 유발하는 뇌의 부분 이런 게 어느 정도 밝혀져 있고 특정 시그널을 통해 그걸 조작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모르냐?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데 가면.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 개인이 뭐 푼돈 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총선 뭐 이런 거 할 때 정당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써서 광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미국 공화당 광고를 보고만 있으면 공화당이 막 사랑스러워져. 민주당 광고 있으면 저 민주당 저기 민주당의 상징만 보면 막 내 가슴이 끌어올라.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광고 기술은 뭐 전단지 나눠주고 뭐 그게 아니라 누가 나의 약한 부분을 갖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쓸데없는 과소비를 만들 수 있고 내 몸에 해로운 것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험합니다. 당연히 협박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인간은 항상 악용부터 한다니까. 참고로 그래서 옛날에 순자가 그랬잖아요. 순자는 우리나라 순자 말고 중국의 사상가 순자. 저기 성악설.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완전 범죄의 대상도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아직까진 접하진 못했는데 알러지가 있는 그 무엇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갑자기 뭐 먹었는데 뭐 어디 희한한 거 뭐 별식이라서 뭐 이곳에 가면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행 가서 뭐 먹었는데 갑자기 먹고 두드러기 난다던가 이런 경험 몇 번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좋지 않은 나를 위협하는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노출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 우리가 약한 물질의 가루를 음식물에 이렇게 타서 넣으면 그거 먹고 그거 숨막혀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공상과학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 데이터는 정말 보안이 핵심이다. 보안이다. 뭐 이놈의 나라보다는 내 건강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지 않은 미래는 여러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서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여기 살세포를 하나 띄워서 그러니까 체세포, 그치 뭐 고급스러운 말로 체세포로 하죠. 살세포 그냥 이걸 띄워서 줄기세포로 만들어요. 이걸 역분화라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교토대의 야마나카 교수가 노벨상 탔죠. 이걸 갖다가 특정 방식으로 배양을 해서 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도 이렇게 만든 적도 있고 요새는 뇌도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 부분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보는 게 또 인간이죠. 언젠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오사카 엑스포에 뭐가 전시가 됐냐면 이 체세포 가지고 실제로 팔딱팔딱 뛰는 엄지손가락만한 조그만 미니 심장을 만들어서 지금 전시하고 있대요. 진짜로 내 살세포 아니면 구강산포 이걸 이제 면봉으로 쓱 긁어서 처리한 다음에 쭉 키우면 내 간도 되고 내 신장도 되고 내 눈도 되고 내 심장도 되는 거예요. 가슴, 하트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3D 프린팅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뭐 그 기술도 응용은 하겠죠. 어쨌든 장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약. 이거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약의 대부분은 서양에서 개발됐어요. 서양 사람 크잖아 일단. 그러니까 약 용량이 좀 많아 원래 우리 필요량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한국 여성들 중에 체격 작은 분 많잖아요. 뭐 155에 45kg 이런 분. 그런 분들은 하나를 못 먹어요. 그럼 약이 우리가 보통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약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 반으로 자르든가 4분의 1로 자르든가 이렇게밖에 못 잘라요.
3분의 1로 못 잘라. 약사님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욕 처먹어. 절대 안 돼. 약이 다 부스러져 버려. 근데 실제로는 3분의 1이라든지 7분의 4라든지 이런 묘한 용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할 수가 없지만 내 유전체를 바탕으로 그런 약을 약국에서 딱 찍어주는 거죠. 의사가 처방을 내면은 요거 몇 그램, 요거 몇 그램, 요거 몇 그램 넣어가지고 한 알로 딱 집어줘요. 지금은 뭐 소염제 따로, 근위환제 따로, 소화제 따로 뭐 이렇게 여러 알 들어게 먹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멀지 않은 미래, 한 10년 뒤에 그때는 처방전 내면 가면 약국에서 딱 이제 성분별로 쫙 넣어가지고 알약 하나로 넣어주는 거야.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에서 이거 LG? 아니 맨날 삼성? 그런 데서 벌써 얘기 나왔었죠. 스마트 냉장고. 그러니까 쉬워요. 그냥 밤에 내 체중을 입력해 놓는 거야. 난 지금 과체중이야. 과체중인데 밤에 허기가 져서 저기 냉동실에 누워놓는 그 고급 아이스크림 바가 생각이 나. 하겐다즈가 생각이 나. 그럼 먹으려고 딱 였는데 냉장고가 락을 걸어버리는. 당신 지금 먹으면 심장병의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당신은 절대 지금 처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딱 보면 여기 모니터에 여기 있네. 노트북, 여기 노트북이 아니라 냉장고 문이 딱 뜨는 거죠. 오늘의 식단. 오늘은 뭐 시금치를 드세요. 오늘은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날이 소금을 극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오늘 탄수화물은 이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딱 뜨는 거죠. 그런 냉장고가 실제로 거의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자동차 보면 자율주행 하죠. 자율주행 핵심이 라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서 보는 거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라이다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에 무슨 음식을 찍어 놓으면 걔가 다 스캔을 하는 거지. 스캔을 하면 칼로리가 다 나오잖아요. 몇 그램이 몇 칼로리, 몇 그램이 몇 칼로리. 그러니까 걔가 계산을 해서 짜주는 거죠. 다만 가격적인 문제나 이제 팔아서 얼마나 팔릴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곧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밤에 우리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야식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땡이다. 근데 밤에 냉장고가 안 열린다. 이제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연구되고 있는 거, 이것도 아실 거예요. 영어로는 외신 보다 보면 BCI, 뇌 컴퓨터 연결, 뇌 컴퓨터 링크 이런 걸로 소개되는데 이제 내 뇌파 가지고 뭘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루게릭으로 전신이 마비된 환자가 자기 뇌파 가지고 단어를 몇 개를 모니터에 찍어대는 등,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화면에서 옮겼대는 등, 그거 이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괴인은, 죄송해요. 위인일 수도 있고 괴인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자기를 전부 다 이제 컴퓨터에 올려서 영생을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곧, 아까 나왔었죠? 스마트 밴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의 뇌파를 읽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하기 귀찮아하는 뭔가를 대신해주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나오겠죠. 그분들은 정말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외골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동물의 어떤 골격처럼 우리 사람은 내골격이죠. 살 밑에 골격이 있잖아요. 근데 곤충들은 살 바깥에 껍질, 그게 외골격이거든요. 근데 하지 마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무슨 이제 바지로 된 갑옷 같은 거 입으면 다리에 갑자기 이제 힘이 돌아오면서 쫙 하고 일어선다든가 그런 거 개발이 돼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군병원에서 재활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산업 현장에도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이제 외골격 딱 입으면 평소에 30kg밖에 못 들던 사람이 200kg를 드는 거야. 저기 우리 앞에 있는 감독님처럼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막 호리호리하고 이거 노가다 하나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딱 그걸 입고선 이제 천하장사가 되는 거죠. 올림픽 이 역도 금메달리스트보다 힘을 더 쓰는 사나이가 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오고 그거의 끝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 영화에서 봤죠? 아이언맨. 네, 자기의 생각대로 다 움직여주는 외골격. 근데 이게 물론 영화처럼 이렇게 판타스틱한 형태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거 비스무리하게 간단한 형태로는 곧 많이 유행이 될 거예요.
특히 상위용사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 많이 편리해진 세상이 됐어요. 이제 아날로그를 넘어서 디지털, 의료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때 행복하고 아플 때 불행한 건 누구? 나 자신이죠.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아니 내가 똥 마려울 때 남한테 남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똥 싸준다고 대신 시원하지 않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표현이 너무 저렴해서 그렇긴 한데 건강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납니다. 그러니까 건강 데이터의 주인도 나가 돼야 되고 철저한 보안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술 의존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기술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 챗GPT도 우리가 뭘 짜가지고 또 프롬프트를 잘 짜서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단순한 거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시냅스가 약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은 쓸데없이 에너지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디지털 헬스케어 쓸 수밖에 없어요. 너무 편하니까. 우리는 그거의 소비자고 공급자는 아니니까. 대신에 스마트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쓰는 우리도 스마트해지자. 영악하게 사용해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앱 쓰고 계세요? 전 돈 내고 무슨 조바라는 앱 쓰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여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데 무슨 체력들이 그렇게 좋은지 도저히 못 쫓아다니겠어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이팅!